여러분은 아파트나 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몇 종류나 알아보십니까? 꽃이 귀한 한여름에 우리 주변 공원이나 아파트 정원에서 자주 만나는 나무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키 큰 화렵수, 키 큰 침엽수, 관목 세 그룹으로 나누고 분류별 탑10을 알아보는 시리즈 3부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산책길에 만나는 주요 나무들을 구별할 줄 아는 나무 좀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경수 탑10 시리즈 3부작 첫 번째로 키 큰 화렵수 탑10입니다. 10위부터 하겠습니다. 10위는 백목련입니다. 이른봄 잎도 없는 가지에 커다란 흰 꽃이 위를 향해 피었다면 백목련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목련은 중국 원산으로 우리나라 제주도가 자생지인 목련과는 다른 종입니다. 목련도 자주 눈에 띄이므로 백목련과 목련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목련꽃이 없는 계절이므로 잎부터 보겠습니다. 백목련 잎은 끝이 평편하다가 뾰족하게 돌출된 데 반해 목련은 일반적인 잎처럼 전체적으로 뾰족해집니다. 백목련은 꽃잎이 9장이고 꽃잎에 힘이 있고 기부가 분홍빛이 없는 데 반해 목련은 꽃잎이 6장이고 꽃잎은 힘없이 처지고 기부에 붉은빛이 있습니다. 백목련은 꽃이 먼저 피고 목련은 꽃과 잎이 같이 핍니다. 백목련의 꽃눈은 크고 붓을 닮아 목필이라 하고 목련 꽃눈은 작은 편입니다. 백목련은 조경수로서는 잎이 나오기 전 커다란 꽃이 피기 때문에 한 그루만 심어도 봄의 상징물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늦설이나 찬비를 맞으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며 두꺼운 꽃잎이 한꺼번에 떨어져 보행로를 지저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감상기간은 짧은 나무입니다. 9위는 떼죽나무입니다. 5월경 가지 아래 하얀 종을 줄줄이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꽃이 피었다면 떼죽나무입니다. 꽃이 모두 땅을 향하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 들어가 올려다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꽃이 진 뒤에는 긴 자루 끝에 달걀 모양의 회녹색 열매가 매달립니다. 지금쯤 볼 수 있으니 떼죽나무를 발견하면 한번 찾아보시지요. 잎은 어긋나고 밋밋하게 보일 정도로 잔톱니가 있습니다. 잎 끝도 뾰족하고 잎 아래도 쐐기조로 뾰족합니다. 떼죽나무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도 비교적 적어 자연스러운 숲정원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큰 나무 아래에 한층 낮게 심기에도 좋습니다. 열매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옛날에는 비누 대용으로 쓰거나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는 데 썼는데 먹는 열매는 아닙니다. 8위는 배롱나무입니다. 본래 남부지방에 주로 식재되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심는데 겨울철 동해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식재 후 최소 2-3년간은 줄기를 볏짚 등으로 싸매주는 월동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여름철 꽃이 귀한 7월에서 9월까지 화려한 분홍빛, 적색 또는 흰색 꽃을 피우고 겨울철에는 수필을 감상할 수 있어 고가의 관상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꽃이 없어도 줄기만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 껍질이 얇게 벗겨지면서 연한 갈색과 회색의 얼룩무늬가 나타나고 줄기 표면은 매끈하여 원숭이도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꽃잎은 구겨진 것 같고 100일 동안 피는 꽃의 계주도 배롱나무의 특징이죠. 7위 대왕참나무입니다. 대왕참나무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참나무로 영어 이름은 핀오크입니다. 잎이 깊게 갈라지고 각 갈래 끝이 바늘처럼 뾰족해서 생기는 이름이죠. 가을철에는 잎이 진홍색이나 젓갈색으로 물들고 도토리도 달립니다. 겨울철에 마른 잎이 가지에 겨우내에 붙어 있다가 봄에 떨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중심 줄기가 곧고 비교적 빨리 자라며 큰 수강과 강렬한 단풍을 만들기 때문에 넓은 공원이나 아파트 녹지에 많이 이용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가 받은 나무로 유명한데, 당시 베를린 올림픽 모토가 작은 도토리로부터 거대한 참나무가 자란다 여서 독일 상징수인 로브르 참나무를 수여하려 했으나 착오가 생겨 비슷하게 생긴 미국산 대왕 참나무가 잘못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송기정 선수는 이 나무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며 나라 잃은 서름을 표현했고, 귀국 후 모교인 옛 양정고등학교, 현 송기정 체육공원에 심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 현재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5호 송기정 월계관 기념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위는 산딸나무입니다. 초여름에 가지 위에 흰 나비들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인다면 산딸나무입니다. 그런데 흰색 내장은 꽃잎이 아니라 꽃을 둘러싼 포입니다. 진짜 꽃은 그 가운데 둥글게 모여있고 작고 연두색인 부분입니다. 산딸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답게 잎은 마준하고 잎맥이 가장자리를 향해 활처럼 휘어 올라갑니다. 가을에는 둥글고 붉은 딸기 같은 열매가 달리는데 표면이 오돌도돌하여 산딸기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피가 조각조각 벗겨지는 것도 좋은 동정 포인트입니다. 꽃처럼 보이는 포, 붉은 열매, 단풍, 얼룩무늬 수피까지 사계절 감상거리가 있고 지나치게 크게 자라지 않아 아파트 정원에 알맞습니다. 또한 열매는 새들도 좋아하고 과거 산중 여행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자연 과실이었습니다. 5위는 산수유입니다. 3월 잎이 나오기도 전에 작은 노란 꽃이 우산처럼 모여 피고 가을에 길쭉한 붉은 열매가 달리면 산수유입니다. 오래된 줄기 껍질이 얇은 조각으로 벗겨져서 수피는 좀 지저분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노란 꽃도 비슷한 생강나무와는 잎과 가지 배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도 산딸나무처럼 층층나무과에 속하여 잎은 마준하고 잎맥이 활처럼 휘지만 생강나무 잎은 어긋납니다. 사는 곳도 생강나무는 산에 살지만 산수유는 심어 기릅니다. 산수유는 꽃이 귀한 이른 봄과 열매가 달리는 가을 두 계절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병충해도 비교적 적습니다. 산수유는 중국 원산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들어와 약용수와 정원수로 널리 재배해온 나무입니다. 4위는 이팝나무입니다. 5월에 나무 전체가 흰 쌀밥이나 눈으로 덮인 것처럼 보인다면 이팝나무입니다. 꽃잎은 4장이지만 각각이 가늘고 길어 멀리서는 흰실이나 술처럼 보입니다. 잎은 마준하고 타원형이며 비교적 두껍고 윤기가 납니다. 꽃이 진 뒤 암구루에는 올리브를 닮은 검푸른 열매가 달립니다. 실제로 이팝나무는 올리브나무와 같은 물프레나무과입니다. 꽃이 화려한 데 비해 병충해도 적고 도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심한 전정을 하지 않아도 수영이 단정하다는 것이 조경업체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이팝나무는 사람 키높이인 2m 정도에서 가지가 갈라집니다. 이것은 이팝나무 성질이 원래 그렇다기보다 묘목 생산자가 사람이 다니기 편하고 가지는 풍성해 보이도록 그 높이에서 전정을 한 것입니다. 이팝이라는 이름은 표현한 꽃이 왕족 이씨가 먹는 흰쌀밥인 이밥을 뿌려놓은 것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24절기 중 이파 무렵에 피어 이파나무에서 변음되었다는 설이 함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팝나무 꽃이 풍성하게 피면 그의 쌀농사가 풍년이 들고 꽃이 부실하면 가뭄이 든다고 하여 농경사회에서 기상지표목으로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3위는 왕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는 꽃이 필 때는 누구나 알아보지만 여름에는 그냥 초록나무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꽃이 없을 때는 젓갈색 나무 껍질에 가로로 길게 난 숨구멍을 찾아보십시오. 잎은 어긋나고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 위쪽에는
양쪽에 작은 꿀샘이 있습니다. 개미를 불러들여 진딧물이나 벌레를 퇴치하려는 전략이죠. 이른봄, 잎이 나오기 전이나 잎과 거의 동시에 끝이 살짝 파인 5장의 연분홍색 또는 흰 꽃이 여러 송이씩 모여 핍니다. 여러 그루를 심으면 개화 시기가 고르게 맞아 벚꽃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꽃은 대개 1-2주 만에 지고 병충해에 약하며 줄기의 상처도 잘 썩기 때문에 관리에는 신경을 써야 하는 편입니다. 또한 나무의 노쇠화가 빠르고 수명도 60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2위, 단풍나무입니다.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단풍나무류라고 하면 단풍나무와 청단풍, 홍단풍, 공작단풍 등 여러 원예 품종을 함께 가리키는 편입니다. 구별을 하자면 청단풍, 홍단풍, 공작단풍은 모두 단풍나무라는 종에 속하는 하위 품종인데 조경업계 유통상 여름철 잎이 녹색이면 청단풍, 붉은색이면 홍단풍, 잎이 가늘고 수영이 처지면 공작단풍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단풍나무 종의 품종은 저의 도감에 나와 있는 것만 60종이나 되니 달기는 힘들겠죠. 가장 쉬운 동정법은 잎과 가지가 마주난다는 것입니다. 잎은 손바닥처럼 대개 5갈래나 7갈래로 갈라지고 열매에는 2장의 날개가 마주 달립니다. 단풍나무류는 크기가 비교적 작고 봄 새잎부터 가을 단풍까지 색채가 풍부하여 출입구나 휴게 공간의 포인트목으로 좋습니다. 품종 선택폭이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음지와 반음지에서도 잘 적응하고 수영이 깔끔하며 크기 면에서 사람에게 위압적이지 않아 사람 친화적인 규격으로 배치하면 주민들에게 친근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인기가 많은 나무입니다. 드디어 1위. 1위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화려한 꽃이 없는데도 공원과 아파트를 대표하는 조경수입니다. 그 이유는 조경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큰 그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정할 때는 잎을 한 장 만져보십시오. 잎 표면이 다소 까슬까슬하고 가장자리에는 크고 날카로우며 규칙적인 톱니가 있고 여러 잎맥이 나란히 뻗어 톱니 끝에 닿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색 수피가 조각처럼 벗겨져 안쪽의 황갈색이나 주황빛 무늬가 드러납니다. 느티나무는 중부지방의 추위와 도시 환경을 잘 견디고 성목이 되면 넓고 웅장한 수관으로 큰 녹음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으로 마을의 정자목과 당산목으로 이용된 이유도 바로 이 그늘 때문입니다. 느티나무는 한국 전통 마을의 입구를 지키며 애군을 막고 주민의 소통을 돕던 당산나무의 대명사입니다. 수명도 길어 전국 보호수의 52%가 느티나무일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공동체와 보호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1등 나무인 셈이네요. 다만 좋은 나무도 잘못된 장소에 심으면 문제가 됩니다. 느티나무를 건물이나 좁은 녹지 가까이에 심으면 창문을 가리고 저층의 햇빛을 막으며 결국 반복적인 강전정을 하게 됩니다. 느티나무의 단점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큰 나무를 수용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 있는 셈이겠네요. 오늘은 백목련부터 느티나무까지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교목 화렵 조경수 10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산책길에서 만나면 자신있게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경수란 단순히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장소에 알맞고 시민에게 그늘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주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나무가 진짜 좋은 조경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계절 푸른 모습을 보여주는 중부지방의 대표 침엽 조경수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숲을 여는 창. 지금까지 K숲해설가였습니다.